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4포인트, 0.14% 상승한 2041.7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4% 오른 696.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작년 11월이었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한 차례 인상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만 보면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것처럼 이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조동철 위원이 0.25%포인트 낮춰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열린 모든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결과가 나왔다라면 오늘은 이례적으로 이견이 나와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론에 더욱더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시장을 진화하는 데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이 금융위기에 따른 그 금리는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 직접 통화를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 강태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방송이잖아요. 우리 강태곤 전문가님만 나오시면 우리 게시판이 폭발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금요일 저와 함께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히든스탁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뭐 매주 금요일마다 웬만하면 제가 찾아뵙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표현을 드리면서 불타는 금요일 현재 시장이 많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계좌만큼은 힘들지 않도록 앞으로 더 좋은 시황 정보라든지 앞으로 미래 가치 대응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좀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정도를 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만 뭐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맞아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양봉 마감해 준 게 굉장히 뭐 그래도 마음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코스피 시알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어디를 건너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뛰어내리기 전이라든지 뭐 하면은 뭐 누구 뭐 훈련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병, 1병, 뭐 상병 병자 될 수도 있고요. 누구 뭐 예를 들면 뭐 강태공 전문가 도하준비 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정확히 이제 느껴진 게 도하준비가 이제 끝나지 않았나. 현재 이 차트를 보고 좀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코스피가 현재 이제 1900포인트 대략 2000포인트대의 강력한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파동과 함께 드디어 강력하게 2000포인트대를 한번 뚫어줬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2000포인트를 뚫어줬던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악재라든지 아니면 증시에 대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양한 이 우량주들이 많이 하방으로 이제 내리뻗으면
되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도 이제 많이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해 버린다고 하면은 도화 준비가 끝났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하방으로서 이제 번지 점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종목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종목을 생각한다도 너무나도 이제 이게 한 번도 이제 빠지지 않고 고점이죠. 대략 차트를 이제 우리가 이게 코스피 지수라 보지 말고요. 그냥 어떠한 종목에 대한 차트라고만 생각합시다. 종목에 대한 차트라고 생각하면요. 이 종목이 조정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와 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저가 대비에 지금 900%가 오른 상태라는 겁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상장 이후로 제대로 큰 폭의 조정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한 번 정도 그냥 이렇게 한번 싹 이제 횡보를 했던 거지. 이 구간대가 정확하게 박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횡보를 했던 거지 이건 하락 조정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제 조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런 횡보 구간대를 이런 박스 구간대 고점대를 깨고 이탈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최대치로 무너진다고 하면 1,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의 트렌드가 변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 우량주에 대한 투자, 특히나 코오롱 티슈진도 시가총액이 3조에서 5조, 6조까지 갔던 이런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거래 정지되면서 실질적인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우량주라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요. 철저한 테마주들을 공략해야지 코스피 종목이라고 안전하다고 해서 매매한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에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게 있다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그런 종목을 사지 실제로 이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하죠.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안전한 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테마주들을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화 준비 끝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심장이 지금 또 두근두근한데요. 그럼 코스닥은요? 그럼 우리가 테마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일단은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분들하고 굉장히 좀 다르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차트 부분에 일단 다시 볼게요. 코스피는 당장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많이 이용하셔서 매매한 분들을 딱 보면 뭐라고 하느냐, 모든 2평대 지켜줘야 될 자리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이 보통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런 이제 지켜줘야 될 것들 무너뜨렸다는 건 주가 급락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코스닥은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지금 정확하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반대로 이런 최근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요. 자, 코스닥도 만약에 차트를 거꾸로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지금 이제 만약에 거꾸로 보게 된다고 하면요. 이 코스닥도 어떻게 돼요? 이제 얘도 거의 무너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빠질 자리밖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럼 이 코스닥 차트도 이제 당연하게 이제 올라갈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요. 코스닥은요. 지금 너무나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놀고 있는 구간대고요. 지금 이런 종목은요. 6월 달에 대파동 이후를 노려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가 정확하게 바뀔 거다 보고 싶어요. 지금 아마 이제 이거를 합친다고 하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코스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코스피는 반대로 이 밑으로 올 거고요. 코스닥은 위로 가지 않을까. 이제 대파동 6월부터는 상승장에 대한 베팅을 하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꼬리 구간대 잘 말아줬기 때문에 이 700포인트대로서 종가 마감을 하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상승장에 대한 베팅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BNG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살펴보니까요.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9.5%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추세가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쏘아 올렸어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일단 아프리카 혈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이 굉장하게 강력하게 돼지혈병, 아프리카 돼지혈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쏘아 올렸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진 BNG 종목 제가
특징적으로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우성사료라든지 우진비엔지라든지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진비엔지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 MTN 방송을 통해서 먼저 이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일단 우진비엔지한 종목 역시도 분명히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한 70% 정도의 수익은 나오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우진비엔지가 지금에서야 급등한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거 우진비엔지가 왜 오늘 올랐습니까? 우성사료가 왜 올랐습니까? 한일사가 왜 올랐습니까? 체시스가 왜 올랐습니까? 이런 종목이 왜 올랐는지 물었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르기 직전에 이 종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차트를 그렇게 오르기 위한 패턴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건데, 우진비엔지도 분명히 본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이제 차트적인 이 추세 하방이죠. 하락 추세가 완전하게 끝나는 구간대에서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물량을 모아나가는 매집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쫓아봐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슈가 있는 종목은요, 모든 개인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로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차트적인 분석을 먼저 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슈를 예상하고 맞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로 추천드렸느냐, 실제로 우진비엔지를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이런 반사익으로 추천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우진비엔지라는 종목 역시도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엮여 있다 보니까 매집 패턴이 끝나고 하락 추세가 끝나고 분명히 이런 종목은 뭐로 엮어도 간다라고 추천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역시나 이슈가 제가 원했던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뭡니까?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슈가 터지고 어떻게 된다? 70%까지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들 차트가 이제 이유가 없이 매집이 끝난 종목은요, 조만간 급등판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런 종목 꼭 여러분들이 주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살펴볼게요. 알서포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를 5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38.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직 우리가 목표가에 도달도 안 했는데 이미 40% 가까운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3,980원까지 올라서고 오늘 살짝 조정 나왔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목표가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일단은 알서포트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매집 패턴 거래가 터졌고 매집 구간대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5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라 했는데 일단은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40% 정도의 수익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충분히 지금 추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역시나 지금 이 차트적인 조정 구간대는 많이 만들 거라는 겁니다. 저희 알서포트는 일단은 차익은 그래도 한 40% 수익 났잖아요. 40% 수익이면 1,000만 원만 매수해서 400만 원도 수익이란 겁니다. 그럼 적어도 반 정도는 그래도 일단 차익을 챙기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만 3,250원대입니다. 3,250원을 익절가로 잡아가시고 목표가 5,000 동일하게 보는 전략으로서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는 물론이고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강태곤 전문가께서 더욱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벌써부터 오늘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통통하신 우리 강태공님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에코캡 50% 가지고 계시고요. 4,0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래도 0.14% 상승을 하면서 3,645원에 마감을 했지만 손실권에 계시고 있고요. 또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에코캡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에코캡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용 부품 뭐 전문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일화타 이슈를 받아줄 만한 게 조금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아마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많이 빼다 보니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 시장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최근 시장에 코스닥만 본다 하더라도 5월달 돼서 고점 대비 대략 10%가 무너졌는데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뭐 해봐야 20% 정도의 하락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락 이제 상장날 이제 첫 상장과 함께 상장효과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한번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뭘 했느냐? 물량을 아직까지 모아가는 매집 박스,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매집 박스라고 하죠. 매집 박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를 이제 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4,250원 돌파와 함께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여유롭게 그냥 차라리 그냥 차트 끄고 그냥 시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5,000원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굳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 손절가만 3,250원으로 잡고 이 구간대 안 깬다고 하면 5,000원 정도의 매도 걸어놓고 그냥 여행 갔다 오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수고 많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통통하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귀여운 강태공님 하고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고요. 매수가는 아직 안 보내주셨지만 비중의 2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왜 질문을 그렇게 주셨나 했더니 그러네요. 4월부터 쭉쭉쭉쭉 빠지면서 지금 현재가가 95,2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굉장히 올라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니까 뭐 대충 한 주당 대략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도 잔량이 뭐 대충 한 4만 주 정도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하면 10억으로 시장가로 매수한다. 그럼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많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뭐 홍길동도 아니고 제가 뭐 아버지를 못 부르고 뭐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가지고 가면 안 될 종목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우량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에서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분명히 잘 알 거예요. 우량주가 조심해야 될 패턴이 딱 한 가지가 있다 했어요. 분명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쌍봉을 만드는 자리가 제일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고점을 만들고 두 번째 고점을 만드는 자리가 이제 그 우량주는 이제 끝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과 비교해 드렸죠. 현대중공업도 뭐라 했습니까? 고점을 만들고 쌍고점을 만드는 자리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는요. 쌍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일봉적인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걸 땡겨봤을 때 많은 분들이 뭘 그릴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쭉 올립니다. 어깨가 하나 나왔어요. 머리가 나왔어요. 쭉 나왔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상승구에서 헤드앤숄더까지 나와버렸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쌍봉을 만든 자리에서 헤드앤숄더까지 나왔다. 삼성전기는 그냥 이제 하방으로 더 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비중 20% 정도면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래도 진짜 강태공 전문가 말은 못 믿겠고 죽어도 손절 못 치겠다고 하면요. 연봉 차트를 봤을 때 8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미는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이거 정리 도저히 못하겠다면요. 8만 원 최대 손절가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필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8,200원에 비중 이분도 크십니다. 50% 가지고 계십니다. 2월부터 계속 매수했습니다. 오늘 오르기 시작하는데 더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장중한 때는 6,930원까지 올라섰고 6.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그러네요. 계속해서 3월 이후로 쭉쭉쭉쭉 이 종목도 흘러내리고 있다가 오늘 6%의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필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솔직히 얘도 그냥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필룩스는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알다시피 뭐 제약바이오 한참에 이슈됐을 때 뭐 소리로 뭐 암을 치료합니다. 빗으로 암을 치료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이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었고요. 필룩스라는 종목 자체가 갑자기 이제 제약바이오로 엮여버리면서 그 당시 제약주들이 엄청난 대파동이 나와주다 보니까 제약주로 엮여버려서 그냥 작업을 하는 종목 중 작업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거의 뭐 주가가 뭐 1000% 가까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혼자 이게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거는 좀 뭐 어떠한 장난질이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룩스라는 종목 역시도 그런 제약바이오 파동 흐름과 좀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철저하게 필룩스가 어떤 제약바이오로서 강력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제약주랑 엮이면서 올라갔던 파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부재료와 함께 이 종목은 적어도 저는 길게 갈만한 정리 좀 쳐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추세를 그어본다고 하면요. 이 하방 추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점. 주봉 월봉상 쫙 그어버린다 보면 이 고점 때는 무시하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하방으로서 아직도 먼 길이를 가야 된다. 마지노선이 최대 마지노선 5,000원대인데 어차피 내가 정리 못하겠다고 하면요. 5,000원까지 최대 손절 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룩스 5,000원대 라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홍성그룹도 보이고요. 하트도 뿅뿅 이렇게 왔네요.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이콘텐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50% 가지고 계시거든요. 매수가 4,850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니까요. 1.46% 상승하면서 4,86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니까 일별 시세 보니까 지금이 좀 바닥이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이콘텐트리가 뭐 매수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차피 월봉상 차트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현재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월봉상 차트 거의 코스닥 차트랑 비슷한 차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60월봉대를 아직까지 깨지 않는 구간, 4,500대 깨지 않는 구간대를 이제 지켜볼 만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이콘텐트리라는 종목 자체가 어차피 얘도 이 방송 미디어 사업부라든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 뭐 케이블 방송 이런 게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아실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요즘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든지 수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지만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뭐다? 이 종목 역시도 실적에 조금 많이 집중돼가지고 실적이 여기 보면 우량기업이라 충분히 적혀있죠. 여기 보면 코스닥 우량기업 시가총액이 이제 주가가 5천원밖에 하지는 않지만 시가총액이 7천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종목인 거거든요. 굉장히는 아니어도 좀 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을 통해서만 좀 갈 수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게 뭐 엄청난 급등, 뭐 상한가를 노리기보다는 뭐 꾸준하게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막 5%, 3%, 4%씩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걸 좀 기대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 6,000원에서 8,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고 이 구간대를 뚫어내야지만 대파동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신청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네, 현대 이거 바람에 전화 그걸 현대?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요. 네네. 네, 하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7,500원인데요. 네네. 오늘 산 걸로 돼 있지만요. 네. 오래전서부터 이거 사고 팔고 했다가 지금 이 가격이 된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평단가가 17,500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80%입니다. 80%요? 네,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태곤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네, 아주 거예요. 좋은 분이 나오셔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풀어주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일단 좋아합니다. 우리 강태균 씨를. 네.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가 비중이 80%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매수가를 봤을 때 아마 오늘 종가쯤에나 혹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산 게 아니고 아, 이걸 가지고 내가 몇 번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가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 뭐 사고 팔았다고 하시길래 저 수익 실현하고 팔고 수익 실현하고 네, 팔고 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수익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는 뭐 안 물어봐도 뭐 네, 아주 저 인상이 좋았어요. 이게 끼가 있는 거였고요. 그래 인상이 뭐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현대바이오는 뭐 아무래도 이슈적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굉장히 잘 알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네네. 근데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좀 깔끔한 종목은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냥 차트만 쫙 당겨봐도 과거부터 뭐 액면 분할이다 감자다 뭐 굉장히 뭐 이런 게 지저분한 게 많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이 보통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난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네. 그 딱 보더라도 지금 완전히 바닥 구간에서 감자로서 뭐 손절 물량 나와버리고 뭐 유상증자 때리고 권리락 해버리고 막 굉장히 물량을 좀 많이 모아나간 패턴이거든요. 이런 게. 네. 최근에 거래량을 터뜨린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하게 제가 그냥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월봉 차트가 지금 이거는 거의 그 위로 더 쏘아 올리기 위한 차트거든요. 네. 이런 게 지금 한번 장대 양목을 장대 양목을 만들어주고 이번 주 중으로만 이번 달에 거의 물량 소화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 달 마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강력한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 거에서 마무리가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마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5,000원대를 안 깬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신고가를 한번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간다고 하면요. 25,000원대를 돌파해주면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 보다시피 지금 주식이 원래 급등하면서 회귀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평 배열을 계속 좁히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은 이 현재 상방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이 종목이 정말 갈 거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22평대를 안 깨면서 갈 겁니다. 네. 근데 22평대를 깨버리는 순간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이 62평대 대략 12,000원 구간까지 흔들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서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멀리 가져가서 수익 본 것도 좋은데 평단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이 흔드는 구간에서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이 종목이 수익 구간 좀 준다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만 줄여내시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종목이 흔든다고 하면은 딱 이 구간 보이시죠? 딱 제가 찍어드릴게요. 상방 추세가 깨지는 구간대가 대략 한 16,000원입니다. 네네. 16,000원부터 이 2평 배열이 만든 게 대략 12,000원. 대략 이게 흔든다고 하면 이 구간까지 조정 좀 흔들 거예요. 네. 차라리 시세를 줬을 때 차익하셔서 비중을 한번 줄이시고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평단가를 한번 좀 낮추신 다음에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손절가 잡고 좀 크게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이요? 예, 아마 밀린다고 하면 손절가는 여기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흔드는 구간은 12,000 구간까지 생각하시고 그 구간에서 주워 담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꼭 참고하시고요. 현대바이오는 수익 구간일 때 꼭 익절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는 거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오고 있어요. 주식의 시인 이러면서 팬입니다 라면서 하트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서 저도 궁금한데요. 강태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라면서 KT 서브마린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4,26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살펴보니까 3,79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그러네요. 그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그때 진입을 하셨는데 내리 파란불을 켜니까 놀라셨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 굉장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이게 해저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추가적인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뭐 아직까지도 보유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땡겨봤을 때 거래가 없던 거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주봉상만 본다고 하면요, 갑자기 거래량이 사라졌는데 주봉상만 본다고 하면 이번 주에 들어서 거의 최대 거래라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느냐? 지금 이제 차트가 이제 반등이 한번 상방으로서 반등이 나왔다가 찍어 누르면서 이제 뭡니까? 그래도 일단은 1차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종목이 원래 4,000원 구간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면 제가 봐도 5,000원까지는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리지만 역시나 문제는 뭐다? 아마 과거에도 이 구간대 거래가 터졌을 때 단타 들어왔던 이 물량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과거 2018년도에 물렸던 물량은요, 분명히 딱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가 없어요. 평소에 뭐 10만 주 뭐 이런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물렸던 물량이 털고 싶어도 뭡니까? 팔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던지다 보니까 뭐 10만 주 가지고도 하방 VI를 만들고 급락급락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올 때 뭐 하느냐, 거래가 터질 때 뭐 하느냐,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이 이제 1년, 2년째거든요. 2년째 이제 고생을 하면서 딱 1년 차가 접어들고, 차수로는 2년 차고요. 1년 동안 이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손절, 본전 차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일단은 위에 있는 매물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상방으로 쏘아 올린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강한 이슈가 들어와줘야 되고,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슈라고 하지만 살짝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3,500원대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쨌든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가만 정확하게 잡고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0원 라인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진 머터리얼즈도 보이고,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요. 21,500원에 20%입니다. 1년 넘게 들고 있었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50% 손절했는데도 안 올라가네요. 라면서 킥킥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5%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가가 9,930원이에요.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말리고 싶은 비중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비중이 진짜 이 종목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 비중 50%입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뜯어 말리겠지만 비중이 20%라고 하면은 뭐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더스 코스메틱이 조금 이제 뭐냐고 하면은 리더스 코스메틱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과거 뭐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리더스 코스메틱이 과거 이제 중국발 이슈를 엮어가지고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 이게 뭐 비트코인도 아닌 것이 3,000%를 끌어올렸어요. 3,000%를 3,000%를 끌어올린 시점에서 그럼 이런 것도 뭐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정말로 이게 뭐 꾸준한 우상향이 아니라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는요, 거의 이제 장난질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량 털고 다 차익이 진행되고, 여기서 그냥 이제는 뭐 합니까?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냥 행보하는 구간이다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다만 이 중국발 이슈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 리더스 코스메틱은 애초에 과거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발 모멘텀은 가장 강력한 대장이었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이 불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방은 올라가기 힘들 거다 보고 있고요. 다만 추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추매를 했는데 손절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피해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라. 이 종목이 9,000원대를 깬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보내주시는 것도
보낼 때는 과감하게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도 9,000원대 그 손절가 라인 꼭 지키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 상담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애경유화요. 애경유화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8,400원에 40%입니다. 네, 8,40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예. 네, 도와주세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애경유화라는 종목도 뭐 안 물어봐도 이게 혹시 뭐 매수했던 이유가 최근에 그냥 급등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기대감 그때 한번 혹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리신 건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들어갔던 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솔직히 뭐 맞아요. 뭐 이런 뭐 어디를 인수한다 이런 기대감이 과거부터 합병이나 인수 뭐 어디 기업이 이사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기서 잘못 비그덕되는 순간 바로 주가가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인수설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당일 만에 급등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타를 할 때는 정말 이런 이 패턴은 주의를 해야 될 게 실적 공시 그리고 이런 뭐 인수와 같은 뭐 갑작스러운 뭐 합병 공시 순간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자리가 뭐 엄청난 고점대는 아니에요. 물론 최근 급등 나왔을 때 대비해는 고점대 매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월봉상 본다라고 하면 현재 애경유화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자리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대감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를 돌파 못했던 거는 누가 봐도 월봉상 지금 10,0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과거 10,000원대 돌파 못했다가 돌파 이후에 다시 조정 주면서 여기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물량을 모아나가고 다시 2차 파동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4,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애경유화 자체도 약간 좀 품절주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간에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끌어올렸을 때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이 이슈가 끝나면은 언제 다시 끌어올릴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타 성향이 강하시고 나는 빨리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7,500원 이탈하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단기간에 일단 반등 나온다고 하면 9,000원 정도쯤 선에서 깔끔하게 차익하고 나오시는 거 8,500에서 9,000원 사이 이 구간대를 분할 매도 걸어 놓으시고 깔끔하게 나오시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8,500원, 9,000원 구간 오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란가요? 이 종목이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런 게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자꾸 뭐 시장에서 이게 뭐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순간 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길어도 한 달 안에, 한 달에서 뭐 길어도 2달 내로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안에도 안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이제 진짜로 다른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한 달 내에 시세 안 준다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당장에 반등이 나와서 정리한다 생각하든지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도 보이고요. 대창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어떤 종목 볼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에 30% 매수를 했는데요. 매도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었어요.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손실폭이 굉장히 크십니다. 오늘 0.29% 하락하면서 34,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하면 정말로 기분 나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정말요? 그 다들 아실 겁니다. 강태훈 전문가가 이 수소차를 2018년도 11월 달에 강력하게 밀 때 많은 분들이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사야지 뭐하러 수소차 사냐면서 많이들 비난하셨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 전기차도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구간대에 있는 건데 뭐 아무튼 전기차라는 종목 자체가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수소차가 단기간에 이슈가 돼서 좀 더 크게 갔던 것뿐이지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자체가 너무 일단 고점 맞다. 누가 보다 차트가 지금 이 500%가 끌어올 특히나 일진 머티리얼즈가 보다시피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이 500%가 올라갔다는 건 진짜 굉장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이제 코스피에서 500%라고 하면 코스닥 종목이 거의 1000% 이상 올라갔다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500% 거의 한 7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한 것 자체가 지금 좀 매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 보고 싶고요. 일단은 3만 원대를 계속 지켜주는 만큼 3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3만 원이 무너진다. 적어도 지금 이 삼각수렴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하방 추세가 끝나는 게 아마 월봉상 적어도 3개월 정도 더 걸릴 거예요. 여기서 한 2개월, 3개월 뒤에 3만 원 깨는 월봉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건 이제 하방으로 빼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3개월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3만 원을 깬다고 하면은 정리하시는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머터리얼즈는 3만 원대 라인대 잘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감사하다고 아까 우리 종목 상담 당첨되어서 더 기쁘네요 라면서 강태훈님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다음에 한번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도 얼마 없네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네요. 매수가 2,750원에 10%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상보 유상공지 나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상증자 공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상증자라는 게 굉장히 뭐 악재로도 많이 생각하는데요.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게 유상증자라는 게 3자 배정도 있고 주주 배정도 있고 일반 공모도 있는데 지금 이제 유상증자 결정 조달하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거는 악재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주 배정 일단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 자체가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유상증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일단은 지금 공시가 언제 나왔느냐? 상보라는 종목이 유상증자 공시가 6시 58분 이거 거의 뭐 좀 나쁘네요. 아니네. 4시 50분에 나왔습니다. 4시 50분에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를 본다라고 하면요. 상보라는 종목이 시간에 역시나 한가가 있구나. 할가가 가 있네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결정하시면 돼요. 유상증자가 단기에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을 끌어다가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가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진짜로 미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거다라고 하면요.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 물리신 거다.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내가 이 종목에 미래 기업까지 투자했다. 유상증자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단타 들어갔다. 내일 그냥 하락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가슴 아프지만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너무나도 아쉬워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ABL 바이오고요. 네. 33,800원에 비중은 80%입니다. 네, 비중 오늘 굉장히 크시네요. 80% 가지고 계십니다. 좀 풀어주세요. 그래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그래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던 거 아니면은 뭐 어제? 아니면 뭐 오늘 중으로 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됐는데요. 추매해가지고 이렇게 좀 됐습니다. 추매. 혹시 뭐 매수하신 거에 대한 이유는 여쭤봐도 될까요? 이중항체 이슈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마스코 그 행사도 있고 해서 샀는데 어제 오늘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요. 일단은 ABL바이오가 미국 임상 종양 악회라고 해가지고 학회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JP모건 헬스케어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ABL바이오는 아마 오늘 이후 아마 이 6월달 중으로 이제 흐름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정확한 명칭이 안 나는데 미국 학회가 어쨌든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거기에 지금 ABL바이오가 이제 그쪽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참여하듯이 이제 참여하는 기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든지 과거에도 제약바이오 파동이 그래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과거에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약바이오 파동을 가지고 오면서 대파동을 가지고 왔던 거고요. 에이벨바이오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게 어제장에서 이제 오늘 코앞에 두고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에이벨바이오가 이슈가 없는 하락이었어요. 그럼 이런 하락은요, 누가 봐도 거의 고점대 돌파 시도하다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개인 물량 한번 털기 위한 하락일 수도 있다라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다만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누가 봐도 일단은 우상향을 하던 구간대에서 이 3만 원대 추세는 지키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개인 물량을 터는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하지만 이 종목이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만약에 정말 얘가 올라갈 생각했으면 오늘 적어도 양봉으로 말아 올리거나 좀 끌어올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좀 아쉽고요. 월봉상 봤을 때 이 종목이 크게 어째 제약바이오 파동 전 돌아온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코오롱 티슈즈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너무나도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파동이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그리고 ABL바이오가 월봉을 봤을 때 조정 구간이 제가 봤을 때 27,000원까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ABL바이오라는 종목 자체도 최근 신규 상장하고 뭐 기업 가치나 분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나도 좋지만 역시나 비중이 지금 자리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차익을 한번 하시고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세가 나왔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5,000위로는 끌어올릴 겁니다. 35,000위에서 구간대 돌파가 38,000원대가 제일 중요한데요. 38,000원 돌파 나오면 가져가시고 일단 35,000원 위에서 그냥 반차익 한번 하세요. 그 38,000 돌파하면 신고가 노리시고 다시 그냥 3만 구간대 들어온 다음에 좀 다시 저점에서 비중 추가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걸 추천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상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의 힌트, 임팩트 있게 땅땅땅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일단은 뭐 방금 이제 ABL바이오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래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방금 살짝 얘기했는데 제약바이오 파동이 끝났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도 제약바이오가 참 재밌었던 게요. 무슨 임상이다 하면요. 임상 진행한다 하면 뭐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뭐 암 치료한다 하면 뭐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뭐 이상한 뭐 골관절 관련돼 뭐 이슈가 뭐 이 기업이 뭐 제약 뭐 한다 하면 늘 상한가 했던 게 제약바이오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이 가장 중요한 히든 종목이죠. 자, 첫 번째 힌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힌트예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크게 가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어마어마한 이슈 떴다고 하면 상한가 가는 이슈가 뭐냐? 암입니다. 바로 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제 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힌트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참 재밌어요. 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되어 있는 수혜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잘 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 끝나고 제약바이오도 파동이 돌아온다. 그럼 또 가는 겁니다. 1층, 2층, 3층 계속 급진적인 상승 파동만 나올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세 번째, 제약바이오가 다 비슷할 거예요. 약 80%입니다. 약 80% 정도의 과대 낙폭에서 지금 이제 물량 매집과 거래와 모아가는 흔적이 보이는 만큼 오늘 이 종목이 만약에 제약주적인 이슈, 미중 무역전쟁적인 이슈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2단계 상승, 3단계 상승만 해줘도 적어도 마이너스 8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300~40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주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히든주, 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